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대전에서 한 성폭행까지 이번 범행 말고도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3명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17년, 22년형이 구형이 됐는데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나쁜 세 남자 17년, 25년, 22년 감옥 가라고 지금 검찰이 결정을 했어요. 네. 적절하다고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령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은 이제 사형입니다. 집행은 현재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형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이 징역이죠. 징역에는 무기징역이 있고 또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면은 이제 징역 또는 금고는 이제 1개월 이상 또 30년 이하고요. 또 이제 가중에도 이제 50년까지가 최대한입니다.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5년, 22년, 17년이기 때문에 뭐 중형이라는 개념이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법조인들의 그런 시각과 또 일반 대중들의 어떤 법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형량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구형량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구형이 짜다. 30대 이 두 사람은 감옥살이 하고 나와도 50대밖에 안 된다. 이참에 얼굴도 공개하고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를 내려라. 이러한 반응들이 지금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네. 섬마을에 부임한 여교사를 주민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죠. 그렇죠. 5월 21일 날 이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안 섬마을에서 저녁 6시경에 20대 여교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학부형이 합석을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예. 그래서 이제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강권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술이 인삼주 45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독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관사에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나서 공모한 정확히 상당히 큽니다. 이 3명이 이른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성폭행을 해서 더군다나 이 섬마을의 혼자인 여교사, 더군다나 선생님인데 어떻게 학부형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동물만 못하다. 그래서 인면수심 범죄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었죠. 네, 손 변호사님. 정말 이 세 사람이 더욱더 악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시간차를 두고요. 순번을 정해서 몹쓸 짓을 했다는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에 어떤 범행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우선 박 씨가 이제 여교사를 관사로 데려다주면서 첫 번째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씨가 이제 박사가 관사를 떠나니까 뒤이어서 두 번째 강간 행위를 하고요. 또 이제 김 씨가 등장하는데요. 김 씨가 박 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후에 세 번째로 이제 강간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범행을 했던 이 씨가 다시 이제 본인의 두 번째 강간,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강간 행위를 하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후에 범행 후에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의 변명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 변명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또 더 화가 나는 상황인데 박 씨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여교사가 만취해서 지켜주려고 관사까지 갔다. 또 이 씨,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 갖다 주려고 간 것이다. 김 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교사를 챙기라는 박 씨의 말을 듣고 관사에 간 것이다. 글쎄요, 과연 이런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좀 일반적으로 봐도 의문이고요. 또한 법정에서도 이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얘기입니다. 피고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인정하십니까? 공모를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단 말씀이죠? 전혀 안 합니다. 관사에서 못 보셨어요? 차를 같이 대놨다고 그러던데요? 차도 못 보고 못 봤을 겁니다. 차가 된 것도 못 봤어요, 두 사람들이? 네. 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끝까지 공모는 안 했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있는데 자, 김성수 평론가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했으면 나중에 판사님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공모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단순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들의 자백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너네 다 정황 증거 다 확실하고 물증 다 있기 때문에 예. 다 죽는다. 그러자 뭐 차례대로 박 씨, 이 씨, 뭐 김 씨 이런 식으로 혐의를 갖다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강간을 한 그것도 나중에 전화를 받고 가가지고 어디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득달같이 가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갖다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도 나중에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예. 살기 좋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섬이 한순간에 아주 그야말로 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심지어 판사 앞에서 웃음까지 보이니까 판사가 붕괴를 해서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 판사님도 정말 격분을 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끼친 피해는 단순히 여교사 한 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섬마을 주민 전체가 지금 이 세 사람 때문에 무지막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따지면요, 수십억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관광 때문에는 그러고, 또 이 관광 예약이 캔슬되는 거면, 이런 것이 수십억, 수백억 피해죠. 관광객이 일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이미 예약이 들어왔던 것도 다 캔슬이 되고, 좀 쉽게 얘기하고 파리 날리고 있어, 파리. 주민들이 어디 가서 육지에 나가 있는 향후들도 내 지역이고 내 고향이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창피하니까 고향이 익산이 아니래. 네, 저 세 사람의 나쁜 남자가 끼친 손해가 돈으로만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주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고 하는데 저 피해를 누가 보상할지도 참 갑갑한 얘기입니다. 자, 이용혁 교수님. 네. 그런데 굉장히 끔찍한 강력 범죄고요. 여론도 저런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이냐. 저 마스크랑 모자랑 다 벗겨라. 이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왜 현장 검증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나요? 다 공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경찰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뭐 수사 브리핑도 안 했고 말이죠. 현장 검증도 생략했고 또 이 법정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큰 그 이유 자체는 예. 이 피해자가 누구냐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 2차, 3차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꼴이 된다. 저 사람들 예뻐서 가리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이제 그 보호, 지금 여성. 이제 이 피해자 여성이 이제 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그 부득불 여러 가지 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주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철저하게 정보를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동물 같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하고 예. 그거 보면 다 똑같이 그 경찰이 제공한 마스크와 모자와 잠바를 입었단 말이죠. 예. 저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느냐라고 하는 오해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자 보호가 더 우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모든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17년, 22년, 25년은 검찰의 구형일 뿐이에요. 이게 1심 가야죠, 2심 가야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형량들 반토막, 심지어는 3분의 1토막까지 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또 예. 이번에 이제 그 검사가 구형한 것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이고요. 이제 법원이 거기에 뭐 이제 그 구애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뿐인데요.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과연 이 세 명의 변명을 어디까지 이제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또 피해자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뭐 이제 구형량보다 더 높은 엄한 처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과연 선고 공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 굉장히 관심 있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 13일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서 꼭 보겠습니다.